안녕하세요. 단타TV 이태원입니다. 오늘은 급등주 눌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급등주 눌림 처음에 필요한 거는 급등을 해야 한다. 당연하죠. 이 급등이 얼마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100%, 200% 올라가면 좋겠죠. 그런 강력한 상승이 있어야 한다. 이후에 첫 번째 하락, 그 하락에 반등할 확률은 아주 높다. 이게 급등주 눌림의 기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명분이 중요하다. 급등주 눌림은 명분이 중요합니다. 급등했다 하더라도 명분이 약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명분이라는 것은 그 테마의 어떤 재료를 얘기합니다. 미세먼지 같은 테마가 있고요. 인맥 테마가 있죠. 요즘에 인맥 테마가 강하죠. 그리고 바이오 테마도 있고, 테마성을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인맥 테마는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죠. 강하게 가는 테마는 어떤 테마냐?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은 무조건이다. 정부에서 자전거 산업을 육성하겠다. 자전거주 다 슈팅합니다.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 바이오주 다 올라갑니다. 벤처 기업을 육성하겠다. 창투사 급등했었죠. 지금은 안 가지만. 이처럼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할지 연말에 보통 나오죠. 그래서 기재부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들을 잘 봐야 됩니다. 내년에 어떤 산업에 정부 자금이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내년의 테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년에 어떤 계획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테마가 갈 건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정책 메뉴가 있고요. 업무 계획도 나와 있고 4차 산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정책 게시판, 발간물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테마가 아니라 업종을 확인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기는 힘든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운주를 본다면은 BDI 지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는 곳에서 BDI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 통계에 들어가서 KMI 주간 해운시장 포커스를 보면 됩니다. 해운시황도 한번 보고 해운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가 필수입니다. 해운시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주간의 이슈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증권사 리포트도 다 여기서 보고 하고 있는 겁니다. BDI 전주 대비 13% 하락. 아직 BDI 지수가 좀 올라오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겁니다. 업종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각 업종마다 봐야 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화학, 자동차 다 사이트가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제가 영상을 녹화하겠습니다. 테마 같은 경우 정부 정책이 그래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보면 되고, 계절적인 이슈들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그리고 병균 같은 것들, 바이러스, 최근에 돼지 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테마의 강세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눌림 단타 확률이 일반적인 테마보다는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강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라도 강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확률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 M&A, 지분 확보, 이런 뉴스로 올라간 종목들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 원칙은 많이 올라간 종목을 눌림에 매매한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명분이 강한 게 좋다. 그러나 명분이 약하더라도 단기간이 많이 올라간 종목은 확률은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어떤 식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 남화 산업부터 보겠습니다. 명분이 강하죠. 이낙연. 그래서 상승. 그리고 동시효과 거래가 진행되면서 횡보. 오늘 윗골이 달렸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첫 번째 반등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반등부터는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반등을 노리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노리지 마세요. 손절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노리지 마세요. 손절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의 유형이 어떻습니까? 상승 후에 보통 눌림인데 횡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확률은 상당히 높다. 더 높다. 상승 이후에 하락하지 않고 횡보 혹은 상승으로 조정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한 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신규주를 잘 안 보는 편인데 최근 두산솔루스 어떻습니까? 강하게 상승했죠. 그리고 첫 번째 눌림, 전 여기서 이제 매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눌림. 그리고 반등 시 청산을 했는데 아무튼 첫 번째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날 그냥 저가 찍고 바로 반등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 이후에도 주가가 밀리지 않죠. 계속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죠. 이 종목의 명분이 강하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기업 분할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돼지열병 관련주 강한 상승이 나왔죠. 한, 둘, 셋, 한 4번 정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락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이 나온다.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죠. 두 번째도.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안 봤습니다. 구름대 반등 나오는 거는 신추세에 따라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락하더라도 여기서는 반등 한번 주고 하락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돼지열병은 다시 보지 않는 이유는 강한 명분이라고 봤는데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열병 명분은 사라졌다. 하지만 언제 다시 한 번 더 돼지열병이 나온다면은 또 강하게 가겠죠. 그때는 살 수도 없을 거예요. 또 점상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차피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볼 필요가 없다. 상승한 이후에 눌림은 노리면 된다. 그 다음 비보존 관련주 에스텍파마, 텔코나리프.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명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등 이후에 단타가 나왔죠. 제가 말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확률이 상당히 높다. 90% 이상 반등이 나온다. 명분이 있고 상승을 한다면은 반등이 나온다. 비덴트 첫 번째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죠. 정해진 원칙이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된다.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흥하해운 오늘 첫 번째 하락이죠. 근데 분봉을 보겠습니다. 오늘 어때요? 반등이 나와버렸다. 오늘 3분봉입니다. 하락 첫 번째 하락 이후에 반등이 한번 고가로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 종목은 첫 번째 하락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물론 그래도 내일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한 번 더 밀리고 아마 반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반등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좀 아쉽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첫 반등입니다. 데일리 블록체인 첫 하락이고 반등 약하게 나왔는데
전날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야지 되는 종목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은 명분이 과연 강한가, 그 부분이 좀 관건입니다. 상승폭은 괜찮아요. 근데 명분이 강한가, 그게 조금 걸립니다. 그러나 반등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거래 터지는 날 반등이 나온다면은 단타가 한번 될 겁니다.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장이 저가주들이 좀 강한 장입니다. 지수가 빠지면서. 그래서 또 관심이 가죠. 루미마이크로 강한 상승이죠. 따라서 이 종목 한번 풀려서 내려온다면은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보다가 한번 강하게 하락할 때 매수합니다. 어디서 매수합니까? 보통은 3일선, 5일선 많이 보는데, 지금 3일선이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가 3일이 아닙니다. 내일 주가가 또 상승 출발할 거고 3일선은 이 정도까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 당분간 강세 이후에 한번 눌림을 줄 건데, 내일 준다면은 내일 3일선 받아볼만 하겠죠. 첫 번째 하락만 받아보는 겁니다. 이런 매매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따라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 어떤 종목은 맞고 어떤 종목은 틀리죠. 저도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구별하는데 여러분의 힘을 쏟을 겁니까? 저는 그거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맞추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10종목을 했을 때 8종목, 9종목이 맞다면은 그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틀렸을 경우에는 10번 중에 한두 번 틀리는 그런 종목이 이 종목이었구나 하고 털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떡볶이를 팔더라도 떡을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절은 여러분, 내가 떡을 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은 이윤을 남기는 거죠. 똑같습니다. 주식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 돈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단타하는 분들은 명심하세요.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손실 나야 됩니다. 손실을 안 나려고 하는 순간 지옥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급등주 눌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확하게 기법이 있는 게 아니죠. 시중에 똑같은 기법이 있어도 여러분이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건 제가 없다고 했어요. 결국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 더 잘 맞을까? 또 어디서 반등이 나올까? 3일선 위에서 나올까? 3일선 아래에서 나올까? 그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종목마다 흐름이 다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그때그때 봐야 됩니다. 큰 흐름은 있죠. 급등하고 3일선 부근에 오면 반등한다. 이게 큰 흐름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맞춰가야 됩니다. 유명한 외과의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맹장 수술을 가르쳐 주는데 3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맹장 수술 도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는 데는 3년이라는 시간도 부족하다. 여러분, 매매의 기본 원칙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런데 그 변수에 대응하는 방법들은 정말 3년 이상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변수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이 무조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식은 대응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급등주 눌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3일선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데 잘 안 풀린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덧글로 알려주면은 제가 덧글로 바로 답변을 드리죠. 제가 주식을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단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세요. 급등주 눌림에 대해서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 또 녹화할게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